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ETF는 배당금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비율이 높아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 ETF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돈이 많아서 세금이 신경 쓰이시는 분, 두 번째는 어른들입니다. 노후에 부모님들 월세 같이 배당금이 꾸준하게 높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드가 애매해서 배당금을 높게 받은 다음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활용도를 다른 쪽에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총 분배 목표가 연에 15%거든요. 근데 실제 분배금은 2% 정도가 과세되고요. 나머지는 커버드 콜의 옵션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13% 내외가 비과세다라는 의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무나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 배당을 받았는데 첫 번째 배당이 2%가 나왔습니다. 지금 1년 예금 금리가 2.5가 안 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1.45% 배당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움직이긴 하겠지만 일단 연에 15%를 목표하는 그런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코스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를 얘기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저도 100% 동감합니다만, 코스피도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장률이 작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자, 목표 배당이 15%인데요. 자, 월 1% 이상의 인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매매 차익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세전 측면에서 보면 일부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에서 가장 빛나는 게 커버드 콜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한 수요층이 있다라는 측면은 세금 부분에서의 장점이 극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거부감 드시겠지만, 일단 옵션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목표 배당의 15% 중에서 무려 13% 가까이가 이 파생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분명한 니즈가 있는데, 자, 보세요. 과세 대상 파생상품을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주가지수 관련, 물론 코스피이겠죠. 11%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해외 파생상품, 특히나 우리 해외 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1%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세율은 20%거든요. 근데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은 20%, 요때까지는 5%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10%의 탄력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지만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없어서 다들 그렇게 헤매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내 파생상품 중에 과세 대상을 여기 적어놨는데,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개인들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는 우리 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법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인격이다 보니까 실제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개인 해당이고요. 어쨌든 ETF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비과세가 강점입니다. ETF로 비과세가 필요하신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비과세로 종결되는 상품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비과세다라는 거예요. 지수에 따라서 배당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물론 지수가 10,000원, 현재 NAV가 10,000원 수준에서 좀 떨어지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고, 높아지면 배당금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이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라는 박스피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이 비과세의 커버드 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종목들이 죽지만 않으면 돼요. 변동성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리를 다시 해보면 국내외에 나오는 배당금, 분배금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금, 배당금 이런 것들은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로 커버드 콜 하는 거,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옵션의 파생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면서 옵션까지도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해외 파생 상품은 일단 비과세가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국내입니다. 국내. 자, 국내 파생 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이제 개인들만 한정된다라는 거고요. ETF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파생 상품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배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고요. 2% 정도만, 나머지 월 인컴에 대해서는 비과세, 꾸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과세였고요. 두 번째는 아셔야 될 게 바로 커버드 콜인 겁니다. 커버드 콜은 최근에 투자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주식을 100% 보유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반반 보유하는 이런 전략인 거죠. 주식을 비중을 낮추고 배당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2022년 지금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회복 못하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가장 유리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옵션 커버드 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일부를 포기한다라고 했는데, 커버드 콜이 좀 그렇습니다.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기본적으로 80%만 보유하거나 60%만 보유하거나 나머지를 옵션으로 채우는 것이 커버드 콜이거든요. 코스피는 특히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상승을 일부 또 추구하고 싶으니까 주식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조금 줄이고 안정적인 옵션을 가져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옵션의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미엄을 이렇게 지급을 한 다음에 주식이 많이 오를 경우에 여기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콜옵션 매수자의 큰 틀의 전략인 거고요. 반대로 된 것, 이 프리미엄을 미리 받고 주식이 많이 올라도 여기에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콜옵션 매도자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식의 높은 상승은 일부 포기하고 이 프리미엄으로 안정된 성과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버드 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결국 비과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옛날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를 최대한 활용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박스권은 이해되셨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예를 들면 고점 막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고 싶잖아요. 빨리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고 싶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프리미엄의 변동성 측면이거든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딱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박스권과 변동성인데, 자, 말이 들어와야 돈을 버는 사람이 콜옵션 매수자인 거죠.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가 대박이 나야 오르는 것이 콜옵션 매수자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막 있는 척 하다가 고꾸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막 움직이다가 결국엔 여기 안에 있어야지만 유리한 것이 콜옵션 매도자다라는 거죠.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많이 올라야 여기서 사겠죠. 근데 요만큼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 온전히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힘이 센 척 하다가 결국에는 안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시장으로 바꿔보면은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안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변동성과 박스권의 특징인데, 이 파란색이 설명 안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코스피고요. 이게 바로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올라가 버리면은 콜옵션에서 매도해서 계속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자, 프리미엄이 다 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코스피 커버드 콜이 그동안은 약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지수 80%를 가지고 있던 종목 지수들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코스피도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박스권과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코스피고 이게 SPY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연간으로 4.74%씩 올랐고 10년이다 보니까 실제 30% 올랐거든요. 그럼 연간으로 3%씩 오른 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배당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 연간으로 12%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할 거면 S&P 500은 조금은 좀 전략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코스피 커버드 콜은 좀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를 것처럼 하다가 안 올라야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박스권 에 갇혀있는 코스피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똑같습니다. 코스피를 무지성으로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나스닥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데 더 낮은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를까요?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를까요? 당연히 코스피가 더 적게 움직이겠죠. 나스닥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자, 그런데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시그마가 1.2고요. 나스닥은 1.1입니다. 이 시그마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중심으로부터 하루 변동성이 얼마나 움직이느냐거든요. 하루에 1.2%씩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하루에 1.1%씩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인데, 나스닥이 좀 더 적게 움직이는데 기대 수익률은 높죠. 근데 얘는 기대 수익률은 더 낮은 반면에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지성으로 모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스닥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측면인 거고, 여기에 상품이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ETF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3달 사이에 3천억이 몰렸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유명하다고 인기가 많고 기대했던 타이거의 그 데일리 커버드 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미당 3호라고 불리는 지금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도 안 되나? 뭐 그렇습니다. 얘는 3개월 되는 3천억이에요. 코스피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라이즈가 3월 5일 날 작년 상장했었고 얘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시총이 벌써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고 그냥 위클리 커버드 콜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보면 3개월 동안에 3.64 0.78입니다. 1개월 수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100%를 매도하는 옵션 전략이고요. 얘는 한 30% 정도를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뒤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보수는 0.39 조금 높습니다만 수익률로 치면은 실제로 총보수 여러분들 전혀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분배금 지급일은 매월 15일, 매월 말입니다. 그래서 13일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 보시는 시점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 좀 참고해 보시고 차트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실제로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사이가 200원, 300원 상간이니까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24년 12월부터 상장일 이후부터 3월 11일까지를 놓고 보면은 연간 환산 등가일 경우에 실제 코스피를 투자하는 똑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코덱스가 2%, 라이즈가 마이너스 4%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과 옵션의 비중 차이이겠죠. 지금 2시거든요. 2시. 제가 자야 돼서 지금 마음이 더 급합니다. 같은 ATM 전략을 쓰고 있는데 커버드 콜과 배당은 운용사의 신뢰도 차이입니다. 결국 배당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배당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신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당연히 1번을 선택하시겠지만 또 이제 뭐 오를 때 못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두 가지 상품은 같지만 다릅니다. 실제로 옵션 비중이 30% 내외고요. 옵션 비중이 100%입니다. 옵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100%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이제 105에다가 30%만 매도하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100에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을 얘는 105에 전량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5가 오면은 다 파는 거고요. 105가 되면 30%만 팔고 나머지 70%는 더 오르는 것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코덱스고요. 얘는 라이즈인데 자, 액티브가 아닌 것이 가장 큰 그 단점이 뭐냐면 남들 다 오를 때 내 거는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게 현타 오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형태가 사실 메리트가 있어요. 실제 우리는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코스피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는 수준에서 보면 액티브한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 봐도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오를 때 못 오르면은 결과적으로 배당금, 특히 커버드 콜에 있어서는 가격 회복도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거든요.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코덱스로 지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차, KB 그리고 기아. 대충 봐도 실제 현대차와 KB,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신한 그리고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배당이 높은 종목들로 좀 상위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코스피는 이제 코덱스는 좀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블룸버그에서 실제로 따왔거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커버드 콜은 논문에서도 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좀 연구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보면은 제가 줄을 쳐놨는데 자, 분석 결과 코스피와 코스피 커버드 콜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2014년 현재 커버드콜 지수는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뭐 316이고 코스피 그냥 주가 지수는 260으로 끝나서 커버드콜 지수가 분석 기간 동안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때 주식도 요렇게 올랐어요. 조금. 지금도 요렇게 오르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트는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 연간으로 보면 코스피는 거의 이 정도인데 요 기간에 조금 올랐고요. 지금 10년 동안도 요만큼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약간씩은 오르긴 하는데 조금 적당히 오를 때 커버드 콜이 좀 유리했다라는 거죠. 자, 무조건 안전한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데 세금을 감안하자라는 거거든요. 세금을 감안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수요층이 바로 부자들, 그리고 약간 또 애매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지수 급락할 경우에는 커버드 콜도 방어하지 못합니다. 코스피가 한동안 또 급락했었기 때문에 먼저 상장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왔고요. 비과세가 아니라 옵션 차익만큼은 좀 비과세다라는 것은
분배금은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옵션은 매도 차익이 비과세고 매도 차익 비중이 훨씬 크다라는 거고, 코스피와 박스권 장세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부 상승장에서는 기타 커버드 콜보다 유리한 측면이 옵션의 매도 비중이 한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배당 보시면은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목표 배당이 연에 15%입니다. 되게 높아요. 월 1% 이상의 인컴을 추구하면서 옵션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박스권에서 빛나고 수요층도 있다라는 겁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요, 대략 월 13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20일 동안 출근한다라고 치면은 5, 20 10만원치 커피를 매달 먹을 수 있고 6번은 친구도 사줄 수 있습니다. 되게 메리트가 있죠. 3,000만원이면 웬만한 월세가 가능하죠. 45만원 나오잖아요. 얼마냐? 곱하기 3 하면 42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세 정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고, 재투자한다라는 측면에서 배당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재투자해서 시드를 투자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아니면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여러분들 ETF를 보유하실 거 아닙니까? 걔를 재투자하거나 또 뭐 배당을 더 노리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이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 분명히 있는 상품인데요. 또 무조건 코스피라고 까지 마시고, 또 뭐 안 좋다고 까지 마시고,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또 넓게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잽큐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